몇 년 전 일입니다. LA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밤 9시 한 30분쯤 다운타운에서 행사가 끝나고 미친 듯이 공항으로 달렸습니다. 간신히 도착을 해서 제가 마지막 손님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0년 전부터 저는 LA 미주 행사의 사회를 봐주기 위해서 연말마다 갔었거든요. 참, 저는 비행기를 탈 때 비즈니스에 탈까요? 일반석에 탈까요? 물론 일반석입니다. 왜냐고요? 출발 도착 시간이 똑같더라고요. 뭐하러 비싸게 비즈니스를 타고 다녀요. 저는 KTX를 탈 때도요. 역방향 일반석 탑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부산 가서 막 이렇게 돌아오고 왠지 아세요? 아껴야 잘 삽니다. 부자들한테 물어보면요. 돈 어떻게 버셨어요? 첫 번째가 운이 좋다. 두 번째가 아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날 비즈니스가 아닌 일반석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 자리를 찾아갔는데 어떤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마지막으로 탔기 때문에 그 한 자리가 비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딱 하니 여성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아니 남의 자리 왜 앉아 계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유머 강사. 또 지금 스피치를 가르치는 선생이 그렇게 험한 말, 그렇게 무례한 말을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죠. 하하하하, 제 자리를 맡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여기 주인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 당황된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면서 여기 제 자리인데요. 자리가 따블된 겁니다. 가끔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 승무원에게 항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인천까지 서서 와야 돼. 그래서 승무원에게 얘기를 했죠. 아가씨 어떡하지? 내 자리 따블인가 봐. 그때 승무원이 어머 죄송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뭘. 저 여자만 괜찮다면 저 여자 무릎에 앉아가도 돼. 그랬더니 승무원이 호호호 웃으면서 저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거기에 한양대학교 총장 김종양 총장님을 거기서 제가 만나 뵙게 됐어요. 그분 옆에 앉게 돼서 이런저런 우스갯소리를 나누다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봐 신 작가, 우리 한양대에 와서 뭐 특강 좀 해주세요. 사실 그것이 연결돼가지고 제가 한양사이버대학원에서 전략적 스피치론이라는 강의도 하게 됐고요. 또 한양대학교의 특임 교수가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자리가 따블됐을 때 화를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이게 뭐 이따야 내 자리 내놔 내 자리 그러면 저는 아마 일반석에 와서 앉아야 됐을 거예요. 거기 있던 여자분이 오히려 비즈니스석으로 올라갔겠죠. 그럼 그 여자가 총장님하고 만나가지고 뭐 재밌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그 여자가 한양대 가서 특강하고 그 여자가 뭐 교수가 되고 그 여자분이 지금 여기 나와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을지 어떻게 아는 겁니까?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IQ가 무척 낮습니다. 세 자리밖에 안 돼, 세 자리밖에. 그러나 EQ는 엄청 높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웬만하면 화를 안 내요. 그럴 수도 있지 뭘. 비행기 좌석 따블 될 수도 있지 뭘. 이 사람들이 나 뭐 서서 보내겠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감성 지능이 높으면 공감 지능도 높아집니다. 이 공감 능력까지 높아지면요. 그 다음에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이 싹 트는 거죠. 기억하세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감, 신뢰,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러면 공감을 높이는 대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장 바꿔 생각한다. 공자님 말씀에 이런 게 있죠.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용서하게 된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공감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저희 할머니는요, 항상 이렇게 소화가 안 되셔가지고
끄럭끄럭 그러셨어요. 트림을 하셨죠. 어린 저한테는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던지 할머니 저리 가 안티라 이러면서 할머니를 밀쳐냈어요. 실제로 한 번은 할머니를 밀쳐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역류성 식도염이래요. 저도 소화가 안 되니까 할머니처럼 끄럭끄럭 밥만 먹으면 그냥 끄럭끄럭 트림을 하게 됐어요. 그제서야 우리 할머니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그 손자라는 놈은 말이야 할머니 밀쳐내기나 하고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제 우리 할머니는 저 하늘나라 가신 지 오래되니까 뭐 용서를 구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능력이 지금처럼 그때도 뛰어났더라면 할머니 힘들겠다. 내가 등 두드려 줄까? 이렇게 했을 텐데 말이죠. 아이도 그래요. 어떤 아이는요. 엄마가 이 과자 사주고서 엄마 한 입만 그러면 엄마 드세요. 이러고 과자를 주는 애들이 있고요. 싫어 내 거야. 그리고 안 주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 안 주는 애들한테 또 과자 사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지각을 한 부하 직원에게 왜 늦었어? 예, 저 월요일이라 차가 막혀서. 아니 월요일 날 차 막히는 거 몰라? 하루 이틀 직장 다녀? 그러니까 더 일찍 나왔어야지 월요일날은. 이렇게 말하기보다는요. 월요일이라 차가 많이 막혔지. 집이 어디라고 그랬지? 안양. 아이고 멀긴 멀구나. 그래도 평양보다는 가깝네. 평양보다. 빨리 돈 벌어서 가까운 요 서초동에다가 아파트 사.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직원은 그 부장님 생각해서라도 더 일찍 나오게 되어 있을 때니까요. 그 두 번째, 솔직히 나를 드러낸다. 다짜고짜 질문부터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면 상대방은 방어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자기를 먼저 드러내는 게 좋죠. 저는 업무상 비행기를 자주 타는 편인데요. 예전에는 옆 사람과 대화를 좀 나눴어요. 저 어디까지 가시죠? 이거 제주도까지 가는 거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 찬바람 맞은 다음에 정말 아주 그냥 정내미가 딱 떨어졌어요. 정말 이게 뭐 내가 뭐 그 여자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뭐 그냥 쌩하니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저도 말 안 겁니다. 근데 외국인이 옆에 타면 좀 다릅니다. 참 이게 불편해요. 외국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한데 같은 나라 사람끼리는 그 멀리 미국까지 가면서도 말 한 번 못하고 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가운데 자리 있죠? 그 네 자리 앉는데 거기 이렇게 제가 맨 끝에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여성이 앉아 있었고 그리고 맨 끝에 외국 남성분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외국인들끼리는 서로 인사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외국 남성분이 그 여성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코를 좀 겁니다. 너무 심하다 싶으면 살짝 흔들어 깨워주세요. 괜찮아요.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저도 여성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고 어떡하죠? 사실 저도 코를 좀 곱니다. 아가씨 오늘 땡 잡으셨네. 양쪽에서 스테레오로 듣게 생겼어요. 허허허. 이런 대화가 없었다면 중간에 낀 그 여성분은 LA로 가는 12시간 동안 정말 고역이었을 겁니다. 솔직히 자신을 먼저 드러내면요. 상대방과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저는 홍길동입니다. 뭐 이름만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를 좀 드러내보세요. 저는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호호호. 과장하거나 은폐하려는 유혹을 뿌리쳐라.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과장을 하거나 살짝 거짓말을 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미국에는 거짓말 잘하는 직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인, 변호사, 그리고 자동차 세일즈맨. 한국은 정찰제지만 미국은 밀고 당기는 딜을 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똑같은 차를 사도 수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유학을 가서 플로리다에서 처음으로 차를 샀거든요. 그 당시 그 대우에서 만들었던 르망이라는 차가 있어요. 르망. 근데 이 차를 살 때 곰곰이 되짚어 생각해 보니까 세일즈맨이 했던 말 중에 Hi, nice to meet you 이거 빼고는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다 거짓말. 어쨌든 이 거짓말 많이 하는 직업의 하나인 자동차 세일즈맨. 그런데 그 이영권 박사의 내 인생 최고의 멘토라는 책에 보면요, 이 자동차 세일즈맨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지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판매 순위 탑5 안에 들었고요. 또 $10,000,000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성공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정직입니다. 5시에 일어나 9개 이상의 신문을 읽고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고 하루 2시간 이상 고객들에게 직접 편지를 친필로 씁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 30분 전에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항상 메모를 하고 그 중에도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그의 주차장입니다. 여러 종류의 차가 5대쯤 있다고 그러는데요.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날 타고 갈 차를 선택합니다. 만약에 고급 차를 타고 가가지고 경차를 판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경차 좋습니다. 아유, 기름도 많이 안 먹고요. 아주 날아갑니다. 아, 실제로 태풍이 오면 날아가요, 날아가. 아, 그렇게 좋은 차면 자기가 왜 경차를 타지? 고급차를 타고 가서 세일즈를 합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장단점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타고 갈 차를 그때그때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조금, 아주 조금 각색을 할 뿐이야.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가고 거짓말은 천벌을 받습니다. 네 번째, 기록이 아닌 기억으로 말하라. 여러분께 정말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누가 써준 연설문을 읽고 있는 CEO나 정치인의 모습에서 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딸 문제로 사과를 하던 어떤 분이 계셨죠? 근데 공교롭게 그 읽고 있었던 연설문에 고개를 숙이고 잠시 포즈를 취하고 이런 지문이 발견된 거예요. 그걸 본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말과 글은 다릅니다. 글을 읽는다고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CEO 중엔요, 그 남이 써준 연설문을 그냥 읽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써준 걸 읽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는 미리 써온 연설문을 읽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든가요, 그 대학에서 졸업 축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15분 동안 이 연설문을 읽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쳐박고서 읽은 게 아니라 중간중간 듣고 있는 대학생들과 눈을 마주쳤어요. 처음부터 고개를 숙이고 읽은 게 아니란 말이죠. CEO는 리더입니다. 리더는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지 리더,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시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선은요, 메모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합니다. 글은 기록하고 말은 기억으로 해야 합니다. 빵! 엄청 재밌어요. 인상 깊었습니다. 최고 흡족한 강의였습니다. 유튜브 강의가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가고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유튜브 수업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